네,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위한 방송 남자의 서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에 50%가량이 수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 에임메드의 임진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간단한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시겠지만 저희 에임메드는 1999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요. 예. 저희는 지금 현재 기업 임직원과 보험 고객을 위한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사업, 그다음 간병 및 요양을 매칭하는 시니어 케어 사업, 그리고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디지털 치료기기 사업, 그리고 진단 시약과 기기를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매출은 한 267억 정도를 했고요. 예. 현재 본사에 150명 정도의 헬스케어 스페셜리스트들이 함께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대표님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에임메드 입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임원을 거쳐서 또 대표까지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에임메드에 입사를 하셨는지 그 계기가 또 궁금한데요. 사실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저는 예. 원래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처음 직장 생활은 보험회사에서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요. 네. 생명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팀장을 하다가 어떤 제 개인적인 신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했고 네. 재활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쉬던 중에 지인의 예. 소개를 받아서 2005년 1월 달에 에임메드에 입사하게 됐고요. 그때가 에임메드가 이제 최대 주주가 막 메디포스트로 바뀌고 기존 직원들을 새로운 직원들로 바꾸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사고를 겪으셔서 혹시 이제 헬스케어 제품 이런 회사로 들어가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사고 때문에 헬스케어에 관심이 생긴 건 아닌데 솔직히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고요. 네. 다만 이제 헬스케어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하고 협업을 해서 많이 만듭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에임메드라는 기업에서도 보험사향 헬스케어 서비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요. 네. 그래서 합류하게 된 거죠. 네. 실제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시작해서 네. 임원을 거쳐서 대표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다고 보세요? 이게 말은 쉬운데 임원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네. 많은 일이 있었고요. 대리 마케팅 팀의 대리로 입사를 했었고, 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처음에 이제 보험사양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비즈 케어라고 해서 기업 임직원들한테 건강검진 예약 플랫폼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네. 검진 결과에 따라서 이상성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건강검진 예약 플랫폼 사이트를 만드셨다고요? 예약 및 결과 관리 예.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배속됐고요. 그래서 전혀 또 상관없는 검진이라든지 의료계 쪽 일을 배우게 됐고 그러다 이제 어쨌든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2007년도에 마케팅 영업팀하고 지원팀 그리고 기획팀을 총괄하는 팀장 자리를 가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입사했을 때가 한 25명 정도 되는 회사였고요. 2007년도에도 한 35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제가 마케팅 영업 기획을 총괄하면서 3년 동안 기간 동안 거의 네. 2배 정도로 직원 수라든지 매출을 늘리게 되었고요. 3년 동안 직원이 2배로 늘었다고요? 네. 그만큼 규모와 매출이 뭐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잠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헬스케어 서비스가 변천사가 많은데 헬스케어 서비스가 이 헬스케어 서비스가 됐다가 네. 유비쿼터스가 막 한참 신날 때 유 헬스케어가 됐다가 모바일 헬스가 됐다가 지금 또 네. 디지털 헬스케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07년 10년이 저희 회사 잘한 것도 있지만 한참 이 헬스케어, 유 헬스케어라는 테마가 있을 때였어요. 이 시장 자체가 그때 이제 성장을 했었군요. 성장할 거라고 다들 믿을 때였죠. 성장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붐이 일었었던. 네, 붐은 일었고 그래서 국채과제도 많이 있었고 예. 스마트 케어 시범 사업 같은 것도 있었는데 성장할 거라고 다 믿었었고 사실 그때 만났던 분들이 지금 이 산업에 남아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다 배신을 네, 당했기 어느 정도 때문에 좀 버블이 있었던 네, 거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렇게 이제 2010년까지 회사가 좀 커지게 됐었고 전 사실 바로 임원을 거친 게 아니라 대리에서 과장, 차장, 부장 원래 우리 회사에 본부장이라는 직급이 없었는데 네. 굳이 본부장이라는 직급을 만들면서 본부장까지 거쳐서 상무 전무에 거치고 대표이사가 된 겁니다. 네, 정말 차근차근 한 단계 밟아 올라가셨네요. 너무 모든 단계를 밟았죠. 네. 하나 정도 점프해도 되는데 네. 예전에 저희 사수 역할을 하셨던 이영준 대표님이라는 분이 정말 아주
혹독하게 네. 트레이닝을 시킨 것 같습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그래도 그게 다 지금 대표로서의 커리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2010년도에는 그 헬스케어 쪽 사업에 이제 약간 버블이 네. 껴 있었지만 이후로는 다 그 거품이 꺼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180억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셨어요. 예. 이 스토리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붐이 꺼졌다기보다는 기대감이 계속 변동폭이 있었던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US케어에 대한 기대감은 꺼졌지만 다시 모바일 헬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대두되면서 이것이 인터넷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헬스케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에이메드도 2015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피보팅을 시작했고요. 정확하게 2014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제가 본부장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거의 1년에 한 번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때 뭐 리액트라고 해서 걸음수 기반으로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었고요. 네, 기억납니다. 네, 매트랩 생명이나 DB손보와 같이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또 스마트 밴드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헬로마인드 케어라 그래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매칭 서비스 사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 리커버라고 해서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런 제품들이 어떤 부분은 소정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 산업이 아직 안 커졌다고 했잖아요. 네. 헬스케어 사업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이 제품 너무 좋은 제품이야. 근데 헬스케어는 굿 프로덕트가 돈을 버는 산업이 아니라 페이어블 프로덕트가 돈을 벌거든요. 페이어블 프로덕트. 네, 누군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좋은 제품을 그냥 B2C 시장에 내서는 성공을 못 하고요. 네. 오히려 아직까지는 B2B 채널을 가지고 채널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혹은 병원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출시하고 예. 안정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회사가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뭐 몇 가지 사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시니어 케어 사업을 이제 202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간병민 요양 사업을 정확하게 2020년 4월에 시작했네요. 그때 시작했고 디지털 치료기기도 2020년 4월부터 솜즈라는 기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업의 성장 가능성, 이 두 가지 사업의 기술성을 인정받아서 2021년 10월에 이제 투자 유치를 180억을 하게 됐죠. 네. 사실은 작년에도 12월 달에 교보생명으로부터, 그러니까 교보증권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 180억 투자 유치 성공한 공로로 대표이사로 승진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2월에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1호인 불면증 앱 솜즈를 출시를 하셨어요. 솜즈가 어떤 제품인지 어떤 플랫폼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솜즈는 그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효과를 이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디지털 치료기기고요. 예.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게 뭐냐면 의학적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임상주 유효성을 확보한 디지털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그 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임상적 유효성 확보인데 식약처 같은 각국의 규제기관에서 설정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통과하고 의료기기로서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만 디지털 치료기기가 되고 이렇게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의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제1호로 처방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저희 솜즈고 말씀드린 대로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문의와 연결을 시켜준 건가요? 아니죠. 전문의가 처방을 하는 거죠. 네. 전문의가 불면증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보고 이 환자한테 수면제를 처방할 수도 있고 예. 혹은 수면제와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처방할 수 있고요. 혹은 저희 어플리케이션만 단독으로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게 다음 달부터 혁신의료기술 사업이라는 형태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면으로 전문의와 만나고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해서 의사가 처방을 해서 이게 치료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 영역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비대면 진료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향후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이런 수면 장애 시장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열리면은 당연히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잘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처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를 일단 통과를 해야겠죠. 많은 숙제가 남아있죠. 네네. 아니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이 1년에 7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쪽에 관련한 그 산업 시장이 앞으로도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그렇죠. 부분을 보고 이제 출시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솜주 말고 ADHD 치료제를 처음에 만들었었습니다. 아, 네. 미국의 엔데버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걸 보고 만들었었고요. 그러다 이제 수면 장애 시장을 주목하게 된 거는 저희 여태까지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해왔잖아요. 많이 예. 실패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장이 충분히 큰가, 그리고 그 시장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를 보는데, 수면장애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방받는 환자만 7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진짜 처방을 받지 않고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성인 중 3명 중에 1명이라고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장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했고, 수면장애의 큰 문제인 어떤 잘못된 습관 교정을 저희가 만든 디지털 치료 기기를 통해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요법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봤고,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제품은 디지털 치료기기로서 임상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개발하게 된 거고요. 다행히도 품목허가를 받았으니까 네. 일단 한 고비 넘긴 거죠. 실제로 이게 모바일 어플로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치료가 된다는 게 네. 좀, 놀랍죠? 네.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일단 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이용을 하게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행태를 기록을 하고요. 네. 수면 기록을 합니다. 수면 기록을 일주일 한다. 동안 나의 수면 패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네. 수면 잠자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잠을 잤는지, 그리고 낮에 얼마큼 일조량을 쐈는지를 다 기록을 하게 되고, 기록한 결과를 이제 패턴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불필요한 수면 습관들을 저희가 파인딩을 합니다. 그 예. 파인딩 결과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거죠. 자극 조절이라든지 수면 습관 교육이라든지 수면 제한 요법이라든지 이완 요법, 그다음 인지행동 치료 등을 6주에서 9주에 걸쳐서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본인의 수면 습관들을 다 입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입력하고 이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되게 체계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꾸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저희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에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인지행동 치료로 불면증을 개선시키고자 할 때 하는 프로토콜을 그대로 디지털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의학적 경험이나 지식에 기반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솜즈 앱의 임상 결과 46% 불면증이 완치가 됐다라고 나왔어요. 못 믿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네요. 네. 저는 머리 대면 자서. 네. 네네. 근데 정말 불면증의 고통을 많이 받는데 네. 이 어플로 인해서 정말 불면증이 완전히 완치가 됐다라는 게 5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엄격하게 이제 짜여진 식약처 프로토콜에 의해서 다 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연구 결과는 이제, 진실을 가르치고 네. 있죠. 다만 완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면 재발을 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 출시하게 되면 팔로우업 스터디를 통해서 완치가 된 다음에 다시 나빠지는 확률을 보고 다시 나빠졌을 때 어떻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할지도 네. 같이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처방 없이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는 처방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T라고 하는데 프리스크립션 디지털 테라피틱스인데 지금 식약처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그 처방해야만 쓸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 외에 처방하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있습니다. NPDT라고 합니다. 네. Non-prescrip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처방을 받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처방받은 제품을 만든 회사들이 처방하지 않아도 되는 웰니스 영역에 있는 다양한 디지털 치료 기기들을 시장에 내놓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물론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함께 협업을 논의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예. 실제로 이제 시계를 차고 자면 우리의 뭐 수면 리듬, 생체 리듬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사실 그렇죠. 근데 시계 차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불편할 것 같네요. 네. 시계는 또 밤엔 충전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모든 기기 중에서 가장 생체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어떤 뭐 갤럭시 워치에 골프 에디션이 있는 것처럼 어떤 스마트워치에 헬스케어 에디션이 있어서 그 에디션의 주요 기능이 수면 관리라든지 헬스케어가 된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바이스 통해서 하루의 걸음량이라든지 혹은 HRV 같은
그런 의료 데이터도 얻을 수가 있고요. 예.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하고 녹이면은 좀 더 개인화되고 맞춤화되고 고도화된 MPDT 영역의 디지털 치료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워치는 이미 좀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후발주자 아닌가요? 저희가 어떻습니까? 스마트워치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네. 협업을 해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녹인다고요. 네, 이미 굉장히 성공을 거둔 스마트워치 회사와 하려고 네. 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중소기업하고 할 건 아니고요.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하고 네.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에임메드의 시니어 케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네. 자회사가 있습니다. 토닥케어라고 하는데 네네. 이름이 어떠세요? 정감이 있네요. 토닥토닥 네. 뭔가 이렇게 돌봐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토닥케어라는 목적이고요. 토닥케어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이름도 토닥씨입니다. 씨. 토닥씨요. 네, 네. 진한 씨, 뭐 친절한 누구씨처럼 예. 친절한 토닥씨라는 앱을 만들고 있고 저희가 2022년 6월달에 토닥케어라는 100% 자회사 설립했고 이 자회사는 간병인 매칭 서비스를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간병인 매칭 사업이요. 네네. 저희가 현재 8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병인 현물 특약 서비스를 대행 운영하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예상 거래 금액은 한 1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B2B를 저희가 3년 정도 넘게 했는데 네. B2B 간병 시장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B2C 간병인 매칭 플랫폼인 아까 말씀드린 토닥씨를 이제 다음 달에 런칭하게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B2C로 혹은 B2H로 간병인을 일반인들에게 매칭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간병 사업 외에도 지금 요양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네, 저희가 더드림 헬스케어라는 그 데이케어 센터 6개를 운영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투자받은 금액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52%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데이케어 센터에도 디지털 기술들을 녹이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되게 영세하고 테크놀로지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은데 예. 디지털 헬스케어를 했던 기업으로서 그런 데이케어 센터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해서 거기에 오시는 많은 고령층들,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대상자가 된 수급자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고 거기 올 때의 상태를 그래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감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제 정부 규제로 인해서 좀 사업 추진이 어려운 그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서 애로사항을 쏟아낸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임상시험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이 어떤 점이 좀 가장 많이 좀 힘든가요? 그날 얘기했던 건 이제 임상 시험을 간소화해달라기보다는 동일한 임상 시험을 중복적으로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동일한 것을 2번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나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 의료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식약처의 규제 같은 굉장히 많은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예. 사실 전 그 프레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는 게 일반 신생기업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규제를 없애달라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규제를 해달라는 거였고 네. 규제에 대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이 보다 잘 알고 규제를 오히려 이용해서 시행착오를 덜 겪고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 더 요지였죠. 예. 네. 또 다른 그 정부의 요구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비대면 진료도 좀 이제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요? 비대면 문턱도- 진료에 대해서는 네. 제가 말하기가 약간 어렵긴 한데 저희 회사가 이제 원격 의료 사업을 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고위험 산모군 같은 경우에 매일 강원대병원 같은 데를 올 수 없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리커버라는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으로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원격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강원도라든지 뭐 도서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필요한 곳들도 네, 있죠. 의료 사각지대죠. 네,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대면 진료도 필요하고 비대면 진료를 할 의료 인력이 또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엔 AI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울러져서 정확하게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산업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보험 재정 적자 구조라든지 인구 그 구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모두가 삶의 질을 예. 만족하며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들어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런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셀프케어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 혜택을 모두가 다 공평하게 받아야겠죠. 네네. 개발 중인 다른 디지털 치료제도 또 있을까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개발 중인 건 일단은 이제 ADHD는 잠깐 홀딩하고 있지만 계속 네. 놓지 않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황장애 치료제를 현재 기획은 완료됐고 개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직접 개발할 건 아니지만 시니어 케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도인지 장애, 치매 같은 것을 치료기를 개발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몇 분하고 만나서 협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케어 센터에서 실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보통 데이케어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이시거든요. 예. 그분들이 들어와서 더 나빠지지 않고 진행상이 더디게만 해도 굉장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도인지 장애는 보다 잘하는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 4번째 제품군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모바일 헬스케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네.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진출 계획은 어떻게 좀 잡고 계신지요? 해외를 진출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예. 이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FDA 프리서브미션은 제출했고요. 독일 디가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미주나 유럽 시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는 이제 아시아 시장, 네. 그다음에 중동 시장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규제, 우리나라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이 해외에서 별도의 트랙 없이 바로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규제 기준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면 저희 의료 제품들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그때 그 기회를 무조건 미국, 유럽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조금 어렵거나 우리와 문화권이 비슷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이나 아시아권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상장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999년에 설립해서 업력이 꽤 됐으니까 네. 상장 준비도 그동안은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몇 번 트라이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예. 한참 붐이 일었을 때, US 붐이 일었을 때, 뭐 ES 붐이 일었을 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해봤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산업이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투자를 받고 IPO하는 게 요원한 일이었고요. 다만 이제 투자를 받았고 좋은 투자사들과 함께 IPO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제 내년에 됐으면 좋겠는데 네.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IPO를 하는 것이 목표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 1호 기업으로서 좀 좋은 선례를 만들고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좋은 인재가 들어오면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든 세상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산업이니까 잘 해가고 싶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도 함께 에임메드 네. 글로벌 진출과 상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에임메드의 임진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